네, 오늘 두 명의 전직 경찰청장이 나란히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잠시 뒤에 10시 30분부터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 어떤 것들인지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2016년도에 이제 선거가 있었죠. 네.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였었는데 이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네. 그 당시에 경찰청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천성 전 경찰청장이 차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박희진 치안비서관이 당시 청와대에 근무를 했었는데 네. 청와대에서 한 요구를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따라서 2016년도에 이 강시민 청장, 네. 그 이칠성 차장,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이제 김상훈 경보국장이 예. 이 2010년도 선거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청와대 요청에 따라서 그 당시 이제 친박과 비박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네. 그러면 친박이 어떻게 하면 당선이 될 것인지 예. 이제 그런 부분 선거 대책을 수립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고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정보국장으로 재직한 시절에 이제 불법 사찰을 했다는 거죠. 네.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관련된 진보교육감이랄지 아니면 진보와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 이제 불법 사찰을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 자체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 거죠. 예. 자, 지금 화면에 저희가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두 사람이 잠시 뒤에 이곳으로 법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10시 30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 그리고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법원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검경 수사권의 핵심으로도 꼽힙니다만은 정보 경찰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일단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이런 그 정보 경찰의 구체적인 정황들 어떤 부분들인가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국가경찰 체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치경찰 체제와 국가경찰 체제가 다른 이제 나라마다 다 다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국가경찰 체제를 취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국가의 수사권을 확보하는 부분과 또 예. 조직적으로 좀 그 어떤 그 경찰의 어떤 공권력 확립과 시민에 대한 어떤 치안 안정을 유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치경찰제를 취하기도 해요. 근데 예.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가경찰제를 취하는 것은 어떤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유럽에서 건너온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이 개념에서 정보 경찰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 정보 경찰의 개념은 국가의 어떤 정보 파악, 그러니까 이 사실은 다양한 정보 파악을 해요. 네. 경찰청에서도 하고 지방 경찰청에서도 하고 또 경찰서에서도 하는데 이 경찰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담당 관할 구역, 예를 들어 동작구다라고 하면 동작구의 어떤 그 특성이라든지 정보의 내용들 또는 이런 정치적인 성향까지 다 파악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경찰청에서는 이제 어떤 국가의 정보, 큰 흐름을 파악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예. 이것이 사실 국가의 안위와 관계가 있는 그런 정보들을 파악하라고 이 정보경찰의 업무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사실은 이 정보경찰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에 이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결국은 정권의 입맞춤형, 그러니까 맞춤형 정보들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거 컨설팅을 제공했다라는 거거든요.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의 친박 그 후보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출마하면 좋은지 또 네. 거기에 지역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것을 여기에 공약으로 내보내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친박 후보들이 여기에 나와서 이런 공약을 내면 좋겠다라고 맞춤형 컨설팅을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경찰도 마찬가지로 이 정치에 개입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서 경찰 내에서도 이 가장 큰 징계 사유 중에 하나가 정치에 개입했을 때인데 여기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서 불법적인 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다른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정권에 관계되는 자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특히나 이제 사실 정치 성향을 나누면 안 되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자신들이 봤을 땐 본인들이 이제 우편향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경찰 관계자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진보 성향 교육감 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또 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의 일부 위원들에 대한 그런 조사들 그리고 대통령의 또는 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들을
좌파로 규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정권에 어떤 위해를 끼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불법 사찰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또 불법 정보를 취득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보 경찰의 정보 수집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것이냐 이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근데 오늘 이 두 전직 경찰청장이 이렇게 법원에 출석하는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받는 심사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일각에서는 이게 검찰이 경찰을 망신 주기 위해서 이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서 망신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렇죠. 특히 이제 예. 경찰과 검찰이 어떤 권한의 분배에 관해서 이제 서로 뭐 주장을 첨예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 자체가 그러면 이건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하는 것 자체는 네. 의도적으로 노린 게 아니냐 이게 이제 경찰에서 좀 일부 주장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주장은 그거예요. 지난번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제 다스 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다스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경찰이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이런 경찰이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예. 박근혜 정부 때도 아마 정부 경찰이 이런 행위를 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수사를 진행을 했던 것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공직선거에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불법 사찰한 것들이 드러난 거죠. 네. 그래서 이 시점 자체를 의도적으로 조율한 게 아니고 이제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할 시점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뭐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수사 어떤 결론이 났을 때 이건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 더군다나 앞으로 경찰이 국정원의 이제 정보권이 폐지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찰 자체가 정보권까지 다 갖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걸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면 결국 정보 경찰이 계속 이런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네. 이런 건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첨언을 좀 드리면 네네. 저는 근데 이제 시기상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긴 해요. 네. 왜냐하면 물론 혐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환하는 건 맞는데 네. 지금 경찰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사건 처리를 임의로 좀 시기를 조절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예. 또 같은 기간에 같은 날에 지금 전직 경찰청장을 2명이나 소환하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의도적인 망신 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예. 물론 이런 상황 자체에서는 사실 이 전직 경찰청장들이 아까 정치 경찰로서 개입을 하고 선거에 어떤 중립적인 영향을 자신들이 위배했던 그런 상황은 충분히 범죄 혐의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예. 상황이긴 한데 결국은 어떤 시기를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좀 아쉬움도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어떤 혐의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네. 조금 더 시기를 조율하면서 경찰과 조금 어떤 그런 마찰을 좀 피하는 그런 좀 어떤 검찰의 입장에서 좀 관용을 좀 보여줬었으면 어쨌건 이 두 분이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겠죠. 네네. 하지만 좀 시기 조절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저는 예. 좀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약간- 분이 시기에 네.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예. 제가 지금 이견이 있는 것이 네. 일단 수사 자체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할 때 시작이 됐고요. 네네. 이게 갑자기 전 경찰청장 2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고 네. 그 전에도 이제 실무자 2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실무자에 대해서는 일부 영장이 기각이 됐었는데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선에는 경찰청장이 있다. 그리고 차장청장들이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전 중간이 됐건 이제 고위직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네. 그다음은 당연히 수수는 그 유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시기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전 끝나고 법이 개정이 된 다음에 네. 그다음에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패스트트랙이 330일 걸리는데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찰 자체는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예.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분도 보시면은 이제 말씀이 서로 이제 얘기가 다른 것이 한쪽에서는 이게 시기가 좀 약간 의심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이게 자연스러운 수사 과정에서 진행되는 그런 청구기 때문에 영장 청구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런 시각들이 이제 일반적으로도 여론적으로도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오늘 구속 여부가
뭐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 이후에도 뭔가 계속해서 또 논란이 있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까 그 지금 해당 담당자 지금 정보 담당과 2명을 일단 수사를 했었고 구속영장을 검찰에서 청구를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 네. 그것이 기각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은 단순 가담이니까 이게 기각된 것이다. 검찰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윗선이 누군지 말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두 담당자가 윗선을 얘기했던 것이 이 또 방금 강신명 이철선 전 경찰청장이다라고 예.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이 어쨌건 이 두 사람이 시기가 뭐 어쨌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시기가 조금 예. 본인이 그 정보 담당관을 했던 그런 시기가 조금 다르단 말이죠. 이 두 사람 경찰청장이. 전에 이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사건 처리 시점이나 수사 시기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네. 굳이 이 두 사람을 같이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게 아까 말했듯이 이 전에 두 사람이 불러서 이 정보 담당관 2명을 조사했더니 윗선이 이 둘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검찰이 바로 둘을 불러서 구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거고요. 예. 아니 저 거기에 네네.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왜 둘을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그 당시에 강신명 그 전 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차장을 했어요. 그 밑에서. 네. 그다음에 김상훈 씨가 정보국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같이 지시의 순서에 의해서 범죄 혐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보국장으로서 어떤 사찰을 한 부분은 또 네. 다른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같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고 예. 청장, 차장, 정보국장이 다 개입을 한 사안인데 네. 이걸 분리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거죠. 하루에 같이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화면에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전 경찰청장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뒤에는 이철성. 예, 이철성 전 경찰청장도 보이고요. 기자들이 포토라인을 준비해놓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청장으로 영장 수사받게 해주셨는데 좀 신경 어떠십니까? 불법 선거 개입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과 저희 입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지시 직접 받으셨나요? 사찰을 직접 지시하신 겁니까?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겠습니다. 예, 기자들의 질문에 경찰과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을 하겠다. 법원에 가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히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글쎄 뭐 상당히 뭐 그냥 의례적인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을 예. 거고요. 저 수사 자체가 이전에 검찰에서 이제 적폐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국정원 네. 또 국정원과 관계된 이제 파견된 검사랄지 그 전부 다 불법 살찰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네. 그 대부분 구속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 부분도 상당히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과연 그 특히 공직선거에 개입한 부분, 그러니까 2016년도에 선거에 개입한 부분 자체는 아마 문건으로 좀 명확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중대 범죄인지, 네. 특히 이제 불법 사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국정원이 됐건 경찰이 됐건 정보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영장 청구에서 발부된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자체도 중요한 것은 범죄 혐의가 소명돼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건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불법 사찰한 것이 명백하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명백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고 예. 약간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제 기각될 가능성도 있겠죠. 예. 앞서서 저희가 이제 구속영장을 이렇게 청구하는 시기에 대해서 청구하는 시기를 놓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 간의 어떤 기싸움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이 재판의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 두 전직 경찰청장이 불법 사찰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사건의 예. 핵심은 그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직 경찰청장들이 정보국장 역할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정권의 입맞춤에 맞는 정치 사찰을 했고 또 선거에 개입했고 네. 이런 정보 경찰의 역할을 불법적으로 사용을 해서 어떤 이득을 취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인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난 그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신명
경찰청장이 사실은 지금 정보경찰의 역할을 악용을 했다. 네. 이것을 정당하게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정보경찰의 역할을 악용을 해서 결국은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렀다. 이런 네.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는 예. 바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결국 오늘 그 영장을 지금 심사를 하면서 네.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 이제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이 되는데요. 구속 여부 저희가 또 신속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